여러분, 인터넷에 편입 검색하면 광고가 대부분이라 실제 편준생들에게 필요한 찐 정보를 찾기가 어려우셨을 건데요. 그만큼 편입은 정보가 잘 알려지지 않은 입시이기 때문에요. 실제로 1년간 잘못된 정보로 준비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학생들도 정말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외대 미컴학부 편입합격생인 저와 고려대 수학과 편입합격생이신 종원 멘토님이 실제로 인서울 편입합격을 해본 사람들만 아는 편입에 대한 10가지 진실과 합격 전략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만 끝까지 보셔도 여러분들은 거짓 정보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고 나에게 맞는 편입합격 전략을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저는 4년제 지방대 출신이었고요. 학교 병행으로 1년 동안 2학년을 다니면서 편입을 준비했었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편입 준비 전에 삼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성적이 국어 4, 수학 4, 영어 2등급이었거든요. 그만큼 영어 빼고는 거의 노베이스였고요. 그리고 저는 인서울 인문계 편입을 목표로 해서 이제 10개월간 편입 영어 한 과목만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강남에 있는 학원을 다니면서 준비를 했었어요. 저는 이제 숭실대 수학과 출신이거든요. 2학년 수료를 하고 휴학한 다음에 이제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고3 3월 스타트 때 올 8등급으로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재수를 했죠. 재수 때는 국어 4, 수학 3, 영어 1 받았어요. 저도 강남에 있는 학원에서 이제 다니면서 똑같이 준비했습니다. 저는 편입이 꿀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일단 3번이나 수능을 봤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인서울을 못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편입으로는 10개월 만에 한국외대에 합격을 하기도 했고, 또 편입의 장점이 뭐냐면 1, 2등급의 공부 베이스가 좋은 학생들은 이미 수시랑 정시로 다 걸러지고 그만큼 좋은 성적을 받지 못했던 학생들끼리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특히나 요즘은 이제 의대 증원 때문에 N수생이 점점 더 역대급으로 이제 늘어나고 있다는 뉴스 기사도 되게 많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인서울 상위권 학생들이 자퇴를 하고 수능을 다시 본다는 건데, 그러면 그만큼 편입생 선발 인원은 점점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특히 몇 년간은 편입으로 대학에 가는 게 더 유리한 시대가 도래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편입이라는 게 정말 꼴통에 빠진 곰돌이 푸우가 돼볼 수 있는 시험이 아닌가, 이렇게 달달할 수가 없다. 일단 국어가 없다는 게 너무 진짜 큰 메리트고요. 진짜 국어는 개인적으로 재능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없으니까 수험 생활을 할 때 불안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심리적 요인 하나 때문에 다른 과목 성적 상승에도 확실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수학에서 발상을 요하는 문제가 없다 보니 성적이 상당히 안정적이다. 또 편입의 장점 중 하나가 원서 접수에 제한이 없다라는 거죠. 시험 성적이 치면 칠수록 점점 안정적으로 변하는 그런 효과도 있죠. 선순환 그 자체라는 거죠. 같은 라인 학교에 2번 이상 응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메리트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편입은 엄청난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라기보다는 반복 학습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좀 지겨운 훈련의 느낌이 많이 나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주 쓰죠. 처음부터 꿀이라는 말이 아니고 처음에는 아주 쓰지만 노베일수록 조금 더 쓰고요. 근데 끝맛은 점점 달달해진다라는 거죠. 우선 저는 인문계열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이거는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노베이스이신 분들은 인문계열 일반 편입으로 한 번에 합격하는 확률이 사실 굉장히 희박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편입은 이미 수능 영어 1, 2등급을 받았던 학생이나 아니면 해외에서 살다 온 검은머리 외국인 학생들이 많이들 지원을 하기 때문에요. 경쟁자들의 수준도 너무 쟁쟁하고 사실 경쟁률도 100대1, 200대1 넘는 학교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노베이스인 학생들은 물론이고 이미 영어 베이스가 좋은 학생들도 이제 영어 한 과목만 보는 인문계열 편입에서는 올 강탈하는 사례도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편입 모의고사를 보면 항상 상위 3%에서 5% 안에는 항상 들었었는데, 근데 이제 최종 결과는 외대 한 학교에만 합격을 했었어요. 그만큼 좀 치열한 게 인문계열 일반 편입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인문계 편입을 좀 희망하시는 분들은 비교적 이제 경쟁률이나 경쟁자들의 수준이 좀 낮은 학사 편입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 자연계 편입 위주로 설명을 드리자면 노베이스이신 분들도 가능하죠. 충분히 가능해요. 편입수학은 진짜 기출문제를 누가 많이 반복해서 돌려봤냐의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첫 회도 그리고 한 3회도까지는 힘든 거는 맞아요. 힘든 거는 맞는데 그 뒤부터 정말 수월해진다. 제대로 된 공부 방식으로 최소 7회독 정도 하시면은 노베어도 충분히 상위권까지, 소위 말해서 서성한 라인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점. 근데 이제 노베이스 학생의 문제가 뭐냐? 방향이 항상 잘못돼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이런 거. 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지도 모르고 그거 자체를 모르다 보니 공부 방식, 방향에 대한 질문을 할 생각조차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수정 보완할 생각도 못하는 거고요. 소위 말해서 메타인지가 안 된다는. 근데 이제 제대로 가이드만 받으면은 누구나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점. 쉽게 말하면 일반 편입은 대학을 2학년까지 다닌 사람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고요. 다만 3년제 전문대 출신 학생들은 졸업을 꼭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학사 편입은 대학교 4년제 학사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지원할 수 있는 건데, 이제 일반 편입은 그 해 이제 자퇴한 학생들의 수만큼 TO가 나오잖아요. 학사 편입은 이제 정원의 몇 %로 이제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매해 TO가 거의 동일하다라는 특징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만 들으면 일반 편입 요건을 갖추는 게 훨씬 쉽고 실제로 일반 편입 TO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반 편입으로 지원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막상 합격 결과를 보면은 학사 편입으로 준비했던 학생들의 합격률이 훨씬 더 높잖아요. 그 이유가 일반 편입은 많이 선발하는 대신 지원하는 학생들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일단 경쟁률 차이가 일반이랑 학사가 이렇게나 많이 나고요. 그리고 학사 편입으로 준비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이제 고정
고졸이거나 자퇴에 대한 부담이 적은 전문대, 지방대 학생분들이기 때문에 경쟁자들의 수준도 사실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죠. 우선 학사가 경쟁률 합격 컷 면에서 유리한 거는 사실이죠. 학사에서 꿀인 과들이 확실히 존재하고요. 편입은 3학년으로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취업과 바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메이저랑 비메이저 학과의 경쟁률이 심하게 차이가 나죠. 뭐 자연계 메이저라고 하면 컴공, 전전 같은 공대 계열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생명 계열 같은 비메이저 학과는 사실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일반 편입으로 준비해도 충분히 합격이 가능하다라고 보셔도 좋아요. 하지만 역시 본인 상황에 맞춰서 진행하시는 게 최고의 전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이것도 내가 편입시험까지 기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또 지금 공부 베이스가 어떤지에 따라서 학사 편입이 맞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일반 편입이 맞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걸 혼자서 판단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은요, 저희 쪽으로 상담 요청을 해주시면 좀 더 유리한 전형으로 추천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연계가 압도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인문계는 앞에서 말했다시피 겉멋 애들이나 영어 괴물들이 있어서 그래요. 많은 분들이 또 수학 알러지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계가 더더욱 유리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편입 수학 난이도가 쉬운 대신 양이 많다라는 특징이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쫄고 거부감을 느껴가지고 수학 자체를 안 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진입 자체를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기만 하면 합격률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는 거. 그거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에는 의학계열 선호가 조금 뚜렷해지고 있잖아요. 올해에도 자연계에서 다수의 결혼이 좀 발생했다고 하더라고요. 올해 2025년도 자연계열 모집 TEO가 인문계열에 비해서 무려 3,000명이나 더 선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경쟁률 면에서도 자연계가 인문계랑 비교했을 때 10대 1이나 낮게 기록됐는데 그런 자료를 통해서만 봐도 자연계 편입이 상위권 주요 대학에 점프하기가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질문 진짜 학생들이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학벌이나 학점은 인서울 편입 합격에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저도 용인대 출신이었고요. 저희 규르르 편입 학생분들 중에서도 순수 학점 냉제로 인서울 상위권 대학에 합격한 사례가 정말 손으로 다 꼽을 수 없을 정도로 많거든요. 또 전적대 성적 같은 경우에도 2점대로 서강대에 합격한 분도 있고요. 물론 1점대는 좀 요건 교수님이 안 좋게 보실 수도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1점대는 피해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전적대 학벌이나 성적만으로 뭐 탈락을 시키거나 그런 일은 없으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편입 합격에는 영어 또는 수학 성적이 무엇보다 가장 1순위도 중요하거든요. 이 점만 잘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학벌은 진짜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학벌 세탁시험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솔직히? 지원하는 대학교 밑에 학교는 다 동일하게 취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다 같은 고졸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마음이 제일 편하다. 단 아까 담임 멘토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필기시험을 아주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학점의 의미는 그 학생의 성실성의 지표잖아요. 그만큼 공부 가닥이 있다라는 거고 베이스가 자연스럽게 쌓여 있다라는 뜻이죠. 필기 점수가 압도적이지 못할 때는 합격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결국 압도적인 필기 점수 앞에서는 모든 게 다 무의미해진다는. 상위권 대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2점 초반대도 연고대에 합격하는 거 제가 많이 봤거든요. 저는 학교 병행으로 이제 편입 준비를 했었다 보니까 일단 학교 수업 있는 날에는 한 오후 한 3, 4시까지는 학교 대학교 수업을 듣고 그리고 7시에 이제 편입학원에서 저녁반 수업을 들었고요. 밤 10시 이제 학원 닫을 때까지 공부를 하다가 집으로 귀가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공강날이나 좀 주말에는 학원에서 거의 오전 10시부터 학원 문 닫을 때까지는 자습을 했었고 일주일에 하루 또는 반나절 정도는 쉬는 그런 루틴으로 이제 공부를 했었고요. 근데 저는 남들보다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현저히 부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투리 시간을 엄청 많이 활용을 하려고 했었어요. 이게 사실 편입영어 공부의 핵심은 바로 영어 단어 암기거든요. 버스 타는 시간에 무조건 영어 단어 외웠었고 밥도 일부러 혼자서 매일 먹었거든요. 그 시간에 이제 단어 하나 더 외우려고. 대학교 수업 때도 교수님께는 정말 죄송하지만 원래 영단어 책 펴놓고 그렇게 단어를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부러 학원에서도 친구를 안 사귀었어요. 친구랑 수다 떨 시간에 영어 공부를 조금 더 하자라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만큼 좀 남들보다 더 독하게 공부를 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공부할 때 이제 매일 일정하게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루틴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월화수목금토일 매일매일 했어요. 조금 하더라도 매일매일 하는 전략을 이제 쓴 거죠. 그래서 매일 점심쯤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폭발적으로 이제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그런 전략을 쓴 거죠. 왜냐하면 재수 때 제가 잠을 적게 자면서 공부를 해보니까 오히려 시험 성적이 떨어지더라고요. 졸리면 머리가 저는 안 돌아가는 체질이라서 차라리 잠을 최대한 자고 9시간가량을 풀 집중해서 공부하자. 그게 제일 잘 맞더라고요, 저한테. 대신 중간에 뭐 유튜브, 스마트폰질은 절대 안 했고요. 그냥 폰은 집에 떨구고 공부를 했어요. 잠자기 전에도 안 봤고요. 그냥 1년 동안은 좀 문명과 많이 떨어져서 지낸 동굴 인간이 아니었나. 근데 그렇게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잠을 많이 잘 수가 있어요. 졸면서 공부하는 게 사실 최악이잖아요. 그렇게 공부하는 게 솔직히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제 잠을 최대한 충분히 자고 생생한 상태에서 풀 집중하는 게 최고다.
이제 물론 학교 병행이 가능한 학생들도 있어요. 저처럼 이미 영어 베이스가 수능 1, 2등급 이상이었고 영어 한 과목만 보는 인문계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나는 인문계 편입을 희망하는데 지금 영어가 완전 4등급 이하로 로베이스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대학교 휴학을 하든지 아니면 온라인 학점 냉대를 하든지 해서 편입 공부에만 좀 올인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세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편입 공부 시간을 확보하면서 충분히 성적을 올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연계 편입을 준비하는 분들은 수학이랑 영어를 다 공부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인문계에 비해서 공부량이 거의 2배 이상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학교 병행으로 공부하는 게 사실 정말 쉽지가 않으실 거예요. 저도 이제 해봐서 알지만 학교 병행으로 하면은 하루에 많아야 4-5시간밖에 공부를 못 하거든요. 그럼 하루에 10시간, 12시간씩 편입 공부에만 올인하는 학생들한테는 당연히 뒤처질 수밖에 없잖아요. 어쨌든 편입을 결심한 이상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합격이잖아요. 근데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다가 대학교 성적도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편입 공부도 제대로 못해서 성적도 안 오르는 것만큼 최악의 상황이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학교 병행 편입 준비는 정말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베이스가 있으신 분들도 조금 버겁기는 해요, 사실. 그래도 한번 경험해본 사람으로서 이거를 말하자면 학교 병행하는 게 가능하긴 해요. 대신에 모든 인간관계, 여가생활은 다 포기하셔야 되는 점, 그 점은 유의하셔야 되고요. 짜투리 시간까지 이제 쫙쫙 짜내가지고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게 좀 많이 힘든 점 중 하나죠. 물론 저는 잠을 포기를 못해가지고 휴학 후 준비를 한 거고요. 내가 학점도 챙기고 병행하면서 시간도 아끼고 내가 원하는 학교도 붙고 다 하겠다. 가능한 분은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현실적으로 아주 힘들죠. 그냥 한두 가지 정도 포기하고 합격 가능성을 최대로 높이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저는 제일 현명하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휴학을 하거나 아니면 온라인 학점 은행제로 편입 응시 자격을 갖춰가지고 빠르게 지원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편입수학은 기출만 돌려도 충분하거든요. 지금도 그 기조는 사실상 변하지 않았고요. 즉 다시 말해서 뭐 다른 비법이 더 있지 않을까? 이것만으로 부족한 게 아닐까? 하면서 불안에 떨면서 공부했던 게 저는 제일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출만 돌려도 충분하다는 걸 알았으면 수험생활 때 조금 더 압박감 없이 공부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죠. 저는 자기소개서를 좀 미리 만들어 놓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왜냐면 제가 실제로 이제 학계서를 막판에 쓰려고 했다가 이제 망했던 케이스거든요. 많은 학생들이 잘 모르는데 필기시험 외에도 이제 2차에서 자기소개서 보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연고대 포함해서 한양대, 중앙대, 시립대, 뭐 이화여대, 건대, 숙명여대 등. 근데 이거를 파이널 때 쓰려고 하면은 정말 손도 못 대는 게 10월, 11월부터는 사실 원서 접수 서류 준비하는데도 정신이 없고 기출문제 풀이하는데도 정말 정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국 자기소개서를 제대로 준비를 못해서 자소서를 보는 중앙대랑 건대는 1차까지 합격을 했는데도 서류를 보는 2차에서 불합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영어 또는 수학 베이스가 좀 어느 정도 잡힌 학생들은 늦어도 내년 7월 전에는 자기소개서를 좀 미리 완성해두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들어가시면 3학년이에요. 차별이고 뭐가 없어요. 다들 바빠요. 신경을 못 쓴다라는 거죠. 학생분들도 입학하시고 나면 똑같이 바쁘실 거고요. 학점 준비하고 취업 준비하고 차별? 그런 걸 느끼실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물론 어느 사회 집단이나 인간 자체 차별은 있겠죠. 근데 이상한 것만 아니면 차별 같은 거라는 건 없다라는 점. 제가 이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고대 특성상 학기 초에 모이는 자리들이 많아요. 뭐 여타 학교도 그러겠죠. 그래서 저도 그렇고 다른 편입생분들도 그렇고 거기서 다 친해져서 학교 적응하는 데는 정말 문제가 없었고요. 이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도 차별은 딱히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물론 편입생은 이제 중간에 3학년으로 들어가는 거여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게 조금 낯설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편입생이 먼저 다가간다고 해서 학생들이 기피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이것도 정말 사람 바이 사람인 게 실제로 편입생 출신인 분이 뭐 대학교 중앙동아리 회장을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단 근데 편입생은 아무래도 3학년부터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전과가 보통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통 이중전공이나 부전공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편입이 학벌 컴플렉스 정신병 치료의 최고봉이다.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아름답게 보게 되는 거죠. 대한민국 학벌주의에 대한 분노 이런 게 싹 사라지게 되고 만병통치약 불로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한번 드셔보시길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거의 뭐 극락세계라고 할 수 있다. 저는 원래 재수할 때 답을 밀려 쓴 거에 대한 후회가 엄청 많았거든요. 내가 그때 제대로 마킹 했었더라면 이러면서 과거에 상당히 잡혀 살았거든요. 근데 편입 이후에는 그 기억과 후회가 싹 사라지더라고요. 과거 보정, 과거 미화라고 하죠. 결과가 좋으면 과거에 나쁘고 힘들었던 기억이 보정돼서 지금 이 순간 현재가 참 평화로워지게 된다라는 거. 저도 학벌 컴플렉스가 없어진 게 제일 좋았어요. 저는 심지어 삼수를 했었잖아요. 그 삼수를 실패하고 나서 사실 저는 자존감도 엄청 떨어지고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인가 이런 패배주의 엄청 젖어 살았었는데 편입을 통해서 이런 컴플렉스를 완전히 깨부술 수 있어서 그게 일단 가장 좋았고요. 그리고 어딜 가서든 내가 어떤 학교 출신인지 말하는 게 더 이상 부끄럽지가 않잖아요. 그것도 사실 너무 좋더라고요. 사실 학벌이라는 게 평생 가거든요. 예전만큼 뭐 인서울 나왔다고 해서 누구나 좋은 회사에 가고 뭐 엄청난 대우를 받고 이런 시대는 지금 아니지만 내가 그동안 정말 열심히 살아왔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배운 지식은 있다라는 거를 처음 보는 사람한테 다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이제 학교 이름만으로도 알아봐 주시는 게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실제 인서울 편입 합격생인 저희 둘이 안 해본 사람들은 절대 모르는 편입의 진짜 현실과 합격 전략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사실 지금 편입을 준비하는 분 중에서도 내가 수능도 망쳤는데 과연 편입을 합격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도전 자체를 좀 망설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저희를 보시다시피 여러분들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수능으로 대학을 가는 것보다 편입으로 훨씬 더 좋은 대학에도 합격할 수 있다고 저희는 확신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맞는 올바른 공부 방법과 지원 전략대로 준비하는 게 필수적이겠죠? 이렇게 나에게 맞는 편입 공부 방법이나 지원 전략이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고정 댓글 링크로 편하게 문의 남겨주시면 저희가 직접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엔 더 좋은 콘텐츠로 만나 뵙겠습니다.